예, 안녕하십니까. 공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먼 길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수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상당히 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원래 제 소개부터 할게요. 이제 예의 차렸으니까 자, 자연스럽게 이름은 슈퍼주니어 김희철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만 같고요. 자꾸 사람들이 진짜 이름이냐 가명이 아니냐 이렇게 막 의심을 하는데 진짜 이름이에요. 예? 저는 슈퍼주니어 김희철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제가 강수정 영어학원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제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예? 진짠지 가짠지 내가 확실하게. 저는 절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예? 진실만을 추구하고요. 예, 그렇고 일단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를 했는데 다들 어릴 때부터 영어 하셨죠. 근데 영어가 되게 힘들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고 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예전에 제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학원 이름 명문 학원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단과 학원. 그때 그 선생님 이름이 김명석인가 그랬는데 별명이 클레버 김이었습니다. 그분 아세요? 모르세요? 유명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유명하진 않네요. 어쨌든 그분이 아주 쉽게 왜 문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영어가 싫었는데 매우 힘들고 재미도 없고 짜증났는데 그분 수업을 들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재미가 생겼습니다. 사교육의 위대한 힘이죠, 한마디로. 예, 공교육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됐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세요. 사교육이 더 낫습니다, 공교육보다. 농담입니다, 이거. 괜히 또 고소하지 마세요. 예,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본 과거를 돌이켜본 결과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 주관적인 견해는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정직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영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느냐 그게 일단 좀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6개월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80점이 넘었다 이런 거는 각 사람마다 틀립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등한시한 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열심히 하면은 성적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하시면서 지금 상당히 힘들고 막 짜증나고 점수 잘 안 오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쫙 지나면은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인내하시면서 좀 참을성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달부터 기출문제 프리집을 하게 되는데요.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의고사 문제점은 일단 기출문제예요. 영문과 교수님들이 쓰셨으니까. 물론 다른 문제도 좋은 게 있습니다. 강수정 영어학원에서 나온 모의고사 문제도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출문제가 약간 좀 백지장 차이로 좀 낮겠죠.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어쨌든 기출문제 한 5개년치를 열심히 잘 푸시면은 거기에 있는 단어 수고, 문법, 독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장담컨대 약 100%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약 100%를 하면 이제 가끔가다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예외는 솔직히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외입니다. 만약 그렇게 진짜 5년치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고 확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80점 이상이 안 나왔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나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출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1월 달에 기출 문제를 들으러 오셔야지 밝은 미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이러니까 무슨 약당사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상당히 근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뭐 그렇고 뭐 농담입니다. 아니 진담도 있고요. 다 농담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아침 7시, 그러니까 원래는 7시 반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는데 제가 노량진 학원 역사상 최초로 7시부터 7시 25분까지 실제 시험 치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관은 제가 직접 감독관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자유롭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뭐 이렇게 좀 썰렁한데 그때는 제가 진짜 근엄한 표정으로 정말 그 긴장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1월 달에 20회, 2월 달에도 20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항상 이제 그 긴장하는 어떤 시험 그 분위기, 실제 분위기를 항상 익히셨기 때문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긴장을 거의 안 하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끝낼까요, 지금? 괜찮아요?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처음에 86년도, 90년도 월드컵에 나갔을 때 평소 실력의 한 절반도 발휘를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큰 무대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실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실제 영어 실력의 한 절반밖에 시험장에서 구사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오셔서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고요. 정말 7시에 못 일어나겠다. 그럼 7시 반까지 오세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전날 저녁에 한 25분 딱 시간을 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푸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7시까지 나오는 게 매우 힘들어요. 저도 괴로울 것 같은데 1월달, 2월달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뭐 저야 뭐 그 괴로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할 테니까 오늘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1월 달에 꼭 수강을 하셔서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원래 저 신림동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저희 책으로 먼저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책이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공통영어 같은 걸 누가 강의를 하겠어요. 파워워드 같은 걸 누가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책은 강의하기 되게 힘들어해서 근데 이제 사용하신 것이 기출문제집이긴 했는데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기출문제 해설이 너무 자세하단 말이에요. 저희 책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게 좀 없어요.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해설이 간단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학생 듣고 하는데 해설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잡기가 어려운 책이죠. 근데 혼자서 찾으셔가지고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용감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먼저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만나 뵙고 했을 때 제가 뵈니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게 저랑 맞아요. 저랑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지금 면피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자세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념이 갖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이게 우리 만나는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태도가 일치하여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고 또 기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수영어학원에서 저는 주로 그 공통영어 파워워드 파워그래머 이거 그다음에 중단문 리딩 가끔 이렇게만 강의하려고 그러고 문제풀이 강의는 선생님이 다 하시도록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일단 사실 문제를 잘 풀려 그러면 사람이 아는 게 좀 많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용 얘기하는데 역사니 과학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서 설명을 하는 것과 백그라운드는 모르고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그 사이에 공부하신 것들이 많이 쌓인 분이셔서 그런 것도 굉장히 안심이 되고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굉장히 믿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좀 이렇게 관록이 있다 보니 제 하던 식대로만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막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매일매일 요 강의가 요 1시간 20분이 되게 좋은 게 되도록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거라서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하는 수업도 다 하나하나 보셔가지고 배울 거 배우고 당신대로 소화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정도.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아까 오형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이제 많이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의 이제 이론 내용을 간단히 5문제를 또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해설을 봐주시고, 여기 보충절이라는 게 뭔지 그것만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그 얘기는 지금 20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네, 여기 토픽 3를 마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에 여기 질문지 온 것 중에 일부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먼저 13페이지의 위를 보시면 이동하거나 정지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물건을 주는 동사들, 이 전체를 합쳐서 한 글자 이동, 정지, 영향 미침, 물건을 주는 이런 동사들을 한 글자로 무슨 동사라고 부를 수 있다. 의미로 보자면 몸동사. 예. 몸동사들은 주로 모두 구체적인 명사들을 주어와 대상어로 쓴다. 주어도 대상어도 다 구체명사만이 그 동사들의 주어와 대상어로 쓰인다. 하지만 느끼거나 감지, 생각하거나 생각동사, 또 말한다, 발언동사에는 정보와 활동을 주어와 대상어 자리에 쓰게 된다. 그럼 정보를 쓰려면 정보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는 것, 이렇게 되니까 정보는 주로 대절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I believe, 이 believe는 생각동사죠. 그렇죠? 예. 생각동사죠. believe라는 거는 믿는다라는 게 마음으로 믿긴 하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생각동사 다음에 that을 써서 I believe that he is honest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주어 빼고 그 다음에 주어에 대한 보충어를 빼서 판단의 투비로 많이 연결한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밑에 있는 I believe. 자, 소리 읽어보면요. I believe him to be honest. 이렇게 많이 말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to be를 우리가 판단의 to be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앞에 believe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생각동사니까 그 뒤에 나오는 to는 미래란 얘기가 아니라 대상이 어떻다라는 판단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앞에서 이미 believe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1차 되셨죠? 정보를 대절로 표현하는 거. 근데 제가 진짜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의 첫 문장하고 뒷 문장은 같은 얘기잖아요. I believe that he is honest와 I believe him to be honest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I believe that he is honest는 몇 형식이에요? I believe that he is honest 몇 형식? 3형식. I believe him to be honest 몇 형식이에요? 5형식. 자, 그럼 3형식이다 5형식이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뭐를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나는 믿는다 하고 누가 어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믿는다 얘가 이렇다고 이렇게 딱딱 떼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WH절로 말할 수도 있어요. WH절 안에도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대절을 쓰거나 판단의 투비를 쓰거나 WH절을 쓰거나. 자, 그래서 I don't know. 자, 읽어보죠. 소리 내면 I don't know whether he is honest.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WH라는 거는 언제 쓰냐면은 완전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만 알거나. 그래서 나는 안다 누가 뭐뭐 할지, 나는 안다 언제 뭐가 뭐 할지. 그때 그 일부를 짚기 위해 언제나 누가라는 말을 하고, 나는 모른다 누가 뭐뭐 할지, 나는 모른다 언제 뭐뭐 할지. 이럴 때는 이제 몰라서 WH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that은 언제 쓰냐면 자기가 확실히 아는 정보에 that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I don't know 다음에 that은 말이 된다 안 된다? I don't know 다음에 that은 말이 안 된다. I wonder 다음에 that은 여러분 I wonder 이거잖아요. 그렇죠? I wonder that he is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럼 I believe who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I believe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럼 I believe 다음에 WH절을 쓴다 안 쓴다? 절대 안 쓴다. 왜냐면 믿는다는 건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을 믿는다 이래야지 그런지 믿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WH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인지인데 나는 뭐뭐인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 나는 뭐뭐인지 모르겠다지, 나는 뭐뭐인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똑같다. 그게 이제 정보에 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되셨죠? 예. 그럼 활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참회 for to, 할 활동, 하고 싶은 활동에는 미래참회 for to를 써요. 그 다음에 했거나 또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갖고 있던 어떤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활동에는 ing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는 I'm hoping for, 자 읽어보시면 소리가 I'm hoping for John to recover soon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for는 바라보는 전치사고 to는 도착함을 의미하니까 바라보고 도착하는 게 되게 연결이 좋다. 그래서 먼저 for 나오고 to, for to 이렇게 연결이 쭉 된다. 그럼 I hope라는 동사 자체가 바람의 동사니까 희망 동사니까 의지 동사 중에서 희망한다는 말이니까 그럼 희망한다는 건 미래를 바라보고 저렇게 되기를 이러니까 for to 이렇게 참 연결이 좋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hope 다음에 ing 쓰고 그럼 이상한 거다. 그 다음에 I admit 자 읽어보시면 I admit telling you a lie 이러면은 여기다 telling이라고 ing를 쓴 것은 이제 내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물론 I admit telling him a lie 라고 할 때 admit이란 동사는 인정한다는 건 했던 일을 인정하는 거지 앞으로 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다 admit 다음에 to tell이라고 쓰면 틀리게 되는 거다. 첫째. 그 다음에 난 내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 했던 거를 인정해 할 때 이걸 ing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보로 바꿔서 that절로 이렇게 바꿔서 자 그럼 tell의 주어가 누구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 그러니까 여기다 that 쓰고 I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대로 시제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old 이래야겠죠? 옛날 전에 말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충분히 있으며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지도 차이가 있는데 둘 중에서 그냥 그런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와 맞아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지 하고 그게 진짜로 있었던 활동처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야 라고 그 동작을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뭐를 쓰고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어 라고 자세하게 생각이 날 때는 그때는 뭐를 쓰고 뭘 것 같아요? 그런 활동 그때 현재 있었던 것 같이 얘기하는 거 그게 텔링이겠죠. 그냥 이렇다는 팩트는 인정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살짝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고 이렇게 되는 건 활동이니까 실제로 그렇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시면은 확실히 아는 정보를 대수로 시작하고 대절 앞에는 모든 전치사가 없어진다는 아주 큰 규칙이 있죠. 그래서 she often complains about not feeling appreciated at work 해서 뒤에 about이라는 말을 쓸 때는 that을 쓰는 게 아니라 ing로 직장에서 그다지 소중히 여겨지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라고 할 때 complains about not feeling 이렇게 되면 이걸 대수로 바꿀 수 있죠. feel의 주어가 누구니까? she니까 대수로 바꾸면 about은 빠지면서 자 밑에 거 같이 읽어보죠. 소리 내면 she often complains that she doesn't feel appreciated at work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about이 빠져야 된다고요. 형용사 다음도 마찬가지고 The children are aware of the danger of taking drugs에서 그 아이들은 약을 복용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안다. 이거 대절로 바꾸면 자 같이 읽어보죠. 소리 내면 The children are aware that it is dangerous to take drugs. 그래서 aware of 이랬지만 그걸 대절로 하면은 모든 전치사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대절 바로 가게 되겠다. 자 이러고 그다음에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판단의 to be Mary discovered John to be very smart. 이렇게 말하면 Mary discovered는 found나 마찬가지. Mary found John to be very smart. 이렇게 말하면 very smart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John을 설명한다는 건 너무 분명한 얘기다. 그리고 이걸 물론 대절로 바꿀 수 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쭉 내려오시면 1-7 그 표. 확신의 정도에 따른 대상어와 대상 보어의 연결. 콜이나 consider처럼 대상어는 대상 보어군. 매우 확실하면 대상어 뒤에 바로 대상 보어를 쓴다. 그러나 believe나 know처럼 보통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대상어와 대상 보어 사이에 뭐뭐일 거라고에 해당하는 to be를 쓴다. 이때 일 거야 라는 거는 판단이고 추측을 얘기하는 거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주 약하면 약함을 표현하는 전치사, 그러니까 유사성을 표현하는 전치사 as를 쓴. regard A as B 이렇게 되는 이유임. regard는 보다라서요. 근데 regard도요. 굉장히 확실할 때는 to be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매우 확실하여 얘가 이거라고 본다라고 할 때 as를 쓰면 틀리다라고 느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토플 시험 같은데. 그래서 regard A as B가 regard A to be B가 될 때 그럼 to be는 to be 뭐뭐임이니까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확실히 분명할 때는 어떻게 쓰고요? 대상어 다음에 대상보어를 바로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일 때는 중간에 뭐로 연결하고요? to be를 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얘네들은 이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럴 땐 중간에 as를 쓰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절. 자, 옆으로 보시면은 WH절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그 표 보고 있습니다. whether하고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어서 사실성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긴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if하고 whether는 전혀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if하고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일 뿐 스스로 별 뜻이 없어요. 반면 what, who, which는 스스로 명사로 분명한 뜻이 있죠. 스스로 완전 명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야 되는 거고요. when, where, why, how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품사가 명사가 아니니까 주어하고 대상어 이런 것들 완전히 갖춰져야 되고 when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또 시간부사를 쓴다든지 where로 시작한 다음에 또 장소부사 쓴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죠. 앞에 이미 when, where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 자세한 설명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3번은 미래참의 for to절 마지막 예문을 읽어볼게요. 자, 그럼 첫 문장 to 해보죠. 소리 내보시면 to have to work Sundays annoyed Mary. 자, 여러분 to have to work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to have to work on Sundays의 주어. Mary 맞습니다. 예. Mary죠, Mary. 예. 한국말 똑같잖아요. 일요일마다 일해야 한다는 것이 메리를 열받게 했다. 그러면은 누가 일해야 하는데? Mary가.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투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대상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 예? 투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대상어와 같을 때 주어를 생략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투부정사의 주어가 그러니까 주어를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주어인데 투부정사의 주어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을 텐데 투 동사에서 얘가 지금 주어인데 동사로 annoy라는 감정 유발 동사 그래서 그 뒤에 감정을 유발당한 사람 메리 이렇게 맞는데 투부정사의 주어를 지금 안 썼는데 투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대상이 주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봤느냐고요. 글쎄 못 들어봤죠, 그렇죠? 예.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들어봤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투부정사에는 얘가 동사니까 동사에는 항상 주어가 있죠. 모든 동사에는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근데 뒤에 보니까 메리가 나오니까 메리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구나 하고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게 메리라고 알아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어가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의 주어는 대상어다.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 절의 주어는 대상어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막 보고 주어가 어떻고 뭐 투부정사가 어떻고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동사에는 항상 주어가 있다. 근데 여기 안 쓴 걸로 보아 여기 얘가 이렇다는 얘기구나. 뜻을 보면 동사에는 항상 주어가 있다. 그 주어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왜 안 썼냐면은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주절에 있을 테니까 아, 쟤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절로 바꾼 거예요. It. 자, 소리내어 읽어보죠. 해봅니다. 밑에 있는 문제 맨 마지막. 자, 읽어보면 It annoyed Mary that she should work Sundays. 자, 여러분 should라는 글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to. 미래 참여의 to. 그런 얘기잖아요. to가 미래를 얘기하니까 이게 그래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should라고 우리가 추측해내는 거지. 어디 뭐 써있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for her. 자, 읽어보면 for her husband to have to work Sundays annoyed Mary. 그러면은 for her husband to have to work Sundays 이러니까 to have to work Sundays의 주어가 her husband구나. 뭐 이런 식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remember의 경우는 되게 재밌는데요. I remembered him to be a doctor. 이렇게 말하면 him 앞에 for가 없죠. 판단의 to에는 for를 결코 안 쓴다. 자, 뭐에는 뭐를 안 쓴다고요? 판단의 to에는 for를 안 쓴다고요. 왜냐하면 판단의 to는 미래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봄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him 앞에 for를 안 쓰면 아, 이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밑에 문장 I remembered for him to lock the door 이러면 이 to가 미래를 표현한다는 게 앞에 for에서부터 준비가 되죠. I remembered for him to lock the door 라는 말은 I remember that he should lock the door니까요. for to가 같이 있으면 미래를 의미하고 for 없이 somebody to가 있으면 그건 판단을 의미하고 그렇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ing절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ing절의 표에 있는 표의 1-9의 제목을 보시면은 ing절의 생생함 ing는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것 같은 생생함. 그 다음 대절로 같은 내용을 대절을 쓰면은 그냥 띡 하는 정보를 하나 준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I heard John slapping his sister 하면 찰싹 이라는 소리와 빵 터지는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I heard that John had slapped his sister 이렇게 말하면 때렸다며 라는 얘기인 것. 자,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앞에 걸로 쓰고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으면 대절로 쓰고요. 되시죠?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hear 다음에 hear somebody 동사 원형 써야 된다, hear somebody to 쓰지 마라 이런 얘기만 맨날 들었잖아요. hear somebody ing 충분히 쓸 수 있고 to는 안 쓰는 건데 뭐 들을 때는 그게 할 일을 들을 수 없으니까 to는 안 쓰는 거죠. 그렇지만 hear 다음에 대절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절을 충분히 쓰고 아까 어드밋 다음에 대절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대절을 충분히 쓰고 그다음에 ing를 썼을 때와 대절을 썼을 때는 대절은 정보니까 얇은 어떤 그냥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 ing를 쓰면 그 당시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말투를 쓴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 문장을 읽다가 decide라는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평소에 외워놨어요. decide 다음에 뭘 쓴다는 걸. decide to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decide to 이래요. 그럼 I decided to 동사 이런 다음에 they decided that 하면서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조용해지고 예, 그냥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뭐 안 될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나? I heard somebody ing가 I heard that 절이 됐고 그 다음에 I remembered somebody to 동사가 I remembered that이 됐고 I believe somebody to be가 I believed that이 됐으면 decided that이 안 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이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근데 요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decide that이 나왔을 때 이거 되겠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뭘 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이런 얘기를 꾸준히 듣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decide 하면 to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말할 수
읽을 수, 우선 읽을 수, 나중에는 말할 수 있게 되죠. 영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죠.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미래참에 for to하고 ing 절이 우리가 맨날 뭐 다음에 ing, 뭐 다음에 to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 없이 외우곤 했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하여 미래참에 for to는 미래 참여성을 표현하고 ing는 과거나 진행성을 표현하니까 이런 동사 다음에 이런 걸 쓰십시오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는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질문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질문은 원래 직장 다니면서 토익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 영어를 접하니까 엄청 당황스럽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영어가 바뀐 줄 알았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토익하고 공무원 영어 많이 다른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르가 너무 다르죠. 장르가. 그러니까 토익은 이제 회화 같은 것 많이 나오고 또 회사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서 그리고 토익은 공무원 영어는 훨씬 꼼꼼하게 보기를 원해서 너무너무 꼼꼼하게 보기 원해서 아까 여러분 문제 풀어봤지만 진짜 많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글의 수준이 토익보다 한결 어렵고 물어보는 지점도 되게 복잡한 것들, 그러니까 토익에서 밑줄 그은 것들을 보면은 4개 밑줄 그었으면 3개는 되게 뻔하게 이게 맞겠다 이런 데들을 밑줄을 긋는데 공무원 영어는 이렇게 보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훨씬 어렵고 훨씬 전문적이다. 아까 그 철학에서 뭐를 뭐 어쩌리 저쩌리 하는 얘기도 그런 거 토익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토익은 그냥 회사 얘기니까 일반적으로 뭐 디디디디 맨날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훨씬 어렵다. 훨씬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버티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 따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 중에 편입하고 공무원 이 2가지가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기출문제 보시면.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좋은 질문이 한 점수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머지 과목 공부할 때 유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유지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다.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유지라는 말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학생들 보면 어떻게 유지를 하면 학생들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늘 사실 솔직히 마음속에는 그 유지 단계로 가기 전에 영어가 재밌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라는 모드 있잖아요. 유지라는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가 재미있어져서 영어의 흐름을 알면 그게 매일매일 한 2시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줄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질문을 할 때 요거 안 해도 됩니까? 요거 안 해도 됩니까? 하면 좋지만 뭐 바쁘니까 하면 좋지만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마치 뭐냐면은 커피 마시러 가서 1,000원에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0원에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니 필요한 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2,500원짜리 커피를 먹으러 가서 500원에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잘 사용하도록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자꾸 줄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자꾸 이제 자판기 커피를 사 먹으라는 얘기를 듣거나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필요한 만큼의 인풋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나머지 일이 순조롭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유지란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에 대해서 유지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는 것이 좀 재미가 생겨야 된다. 그러고 나면 재미가 생겨나는 거 문제를 보면 좀 알겠다. 재미있게 풀고 있다. 틀리면 왜 틀렸는지도 확인이 되고 좋은 모드를 만든다. 그런 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정도씩 다양한 각자의 필요한 부분들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내가 과연 유지를 하면 되는 상태인가를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휘, 문법, 독해 어느 정도 기본이 닦였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러면 기본이 닦였다라는 건 뭐냐. 문장을 읽을 때 구조에 맞게 읽히는지. 그러면 구조에 맞게 읽히고 주제가 뭔지 뽑혀 보이는지. 그러면 이런 걸 하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조에 맞게 보고 주제가 보이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 한 3달 정도만 해도요. 하면 돼요. 근데 그때 뭐가 문제냐면
이걸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한 3달이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아유 단어나 좀 외우고 문법 시험에 나오는 거나 좀 외우고 독해를 하면 이렇게 대충 읽고서 답하는 거지. 기대 수준이 요만큼이면 그럼 그만큼도 잘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파워드에서 500개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확장하고 이럽시다. 그리고 문법 공부해가지고 구조 다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할 때는 주제가 보이도록 해야지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저게 되나 보다 이렇게 믿고 그럼 해보자. 저 수준에 돼보도록 해보자. 그런 마음을 열고 가시면은 되는데 그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너무 낮게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붕 뜨죠. 서로 말이 붕 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런 마음이 없는데 유지를 한다. 유지가 안 되고 내려가죠. 그렇죠. 예, 현실은 냉혹해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유지다. 그럼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했다가 공통영어 좀만 점수 올랐는데 공통영어 안 하면 훅 떨어졌다가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락날락이 되죠. 공부가 재미있는 마음이 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지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이 유지라는 것은 그냥 간신히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봐온 거로는. 그 다음에 파워그라머 초보가 공부하기 적합하냐라는 질문 하셨는데 물론 공통영어 하고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그래머라는 책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해설 참 자세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겠죠. 오늘 와서 보시다시피 이 자료를 그냥 읽는 것과 와서 제가 뭐 질문하고 또 무슨 액션을 취하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 같이 웃고 이런 거는 되게 생생함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진도를 잘 뽑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수업의 특징이고 또 책에 쓰지 못한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책에 있는 것을 소화하기에는 책만으로 충분히 되게끔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려고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초보가 공부해도 괜찮느냐? 예, 문장 구조 공통영어가 되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편해요. 그렇지만 이게 의미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을 생각해보자 그러기 때문에 초보가 해도 되긴 됩니다. 그걸 하면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공통영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1월에 기출 문풀 강의를 신청했는데 파워워드 강의랑 병행하는 게 어떻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기본 강의는 기본 강의대로 장점이 있어서 그 두 개를 같이 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기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파워워드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어휘 점수가 앞부분에서 어휘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실강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또 스터디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사실 파워워드는 저희 회사의 어떤 직원 영어 꽤 잘하는 학생 직원분 수업 들으시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서는 참 충분히 소화하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풍부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풍부한 책이죠. 그래서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한 번 듣고 그다음에 한 번 다시 들었을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만들 때 이렇게 곱씹을수록 맛이 나는 책을 만들려고 하지 이렇게 한번 그냥 띡 보면 되는 책을 만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그 친구한테는 한 번 더 들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라고 거의 굉장히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점수가 들락날락거린다. 그런 다음에 문법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저쪽에 소방직 학생하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다른 학원에서 맨날 경험했던 거 1, 2월에 문제풀이반 수업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 한 200~300명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휘나 독해는 다들 점수가 꽤 저번에 비해서 1, 2월 되면 올라가 있는데 문법은 굉장히 바닥을 쳐요. 그래서 아니 문법으로 시작하고 계속 문법을 했는데 왜 문법 점수는 끝에 막판까지 가서도 계속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시험 막판에 대해서도 문법 점수는 계속 안 나오니까 그럼 문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한다고 늘겠느냐라는 생각이 자기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맨날 하던 그걸 해서는 늘지를 않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을 때는 문법 공부를 하시는 것이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거라고 아까부터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독해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워그래머 같이 공부를 하면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요점에 탁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 많이 좌우를 합니까? 독해에서 감각이 좌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감각으로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감각으로 문제 풀면 처음에 좀 될 때는 이거 감으로 되나 보다 기분 좋아요. 근데 안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감이 없어졌나 봐. 감이라는 거는 있다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건 자기가 머리 터지게 싸우고 고민한 것은 없어지질 않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고민하고 틀려보고 또 생각해본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감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질 때 굉장히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되게 또 불안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감으로 풀지 마십시오. 또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맞고 왜 이게 틀리는지.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게 바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감으로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pp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have pp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예,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have pp가 우리나라 말에 이제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본 적이 있다라는 건 지금 미국에 가봤다는 것이나 지금 미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했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have pp를 가지고 늘 현재로 끌어서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파워그래머에 많이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이 나오면 이제 서점에 가서 그 부분을 보십시오. 이 질문한 학생은.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코 지금까지 해온이 아닌데도 해피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책에 나오면 보십시오. 자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오형식이 아니라 다른 틀이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오형식 새로 고침이라는 장을 맨 마지막에 넣었으니 그걸 보시면 되겠고 50점 안정적으로 받고 있지만 더 이상 오르지 않아 많이 힘들고 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그 선생님 김희천 선생님이 얘기하신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크리티컬 포인트요. 그 선생님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신 것을 저는 이륙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륙 효과라고 저희 학원에도 붙여놓고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 비행기가 이건 정말 아마 여기까지 그 전에 간단한 이륙 효과로 얘기 마지막에 하겠고 간단한 거 독해할 때 보기를 먼저 봅니까 지문을 먼저 봅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선택항은 언제 보는 거냐면 이런 게 답이겠구나라는 추측이 생길 때 선택항을 보셔야 돼요. 언제 선택함을 본다고요? 이런 게 답이겠구나. 프로액티브하게 이런 품사의 이런 내용의 말이 아마도 이런 말이 답으로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이 선 다음에 선택함을 봐야지 휘둘리지 않아요. 선택함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내가 답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을 막 후린다? 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택항은 독해가 됐건 어휘가 됐건 문법이 됐건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좀 생각을 하고는 그게 잡힐 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보면서 선택항부터 지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1, 2, 3, 4를 본다. 이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참 많이 있으십니다만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참 자연스럽지가 않죠.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으로 하면 자꾸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확해져요. 자,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느리게 뒤집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빨리빨리 뛰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은 그렇게 안정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고 불확실한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무엇이 믿을만하고 또 안정적인 것인지 무엇이 건강하고 좋은 것인지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이륙 효과 얘기 그걸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53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실력은 지금 이제 이렇게 비행기로 보자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훅 해가지고 훅 날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 구급 공무원 기준 50만 중에서 아마 40점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50%
대략 50%는 될 겁니다. 예. 그러면 40점을 맞지 못하는 한 50%의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하여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간신히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 정체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50%나 40점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대부분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김희철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얼마나 공부했느냐 하는 거 영향 미친다고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리는 요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다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또는 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익 공부하신 분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때 뭐 점수 좀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수능 때 점수 좀 나왔다. 토익 좀 했다.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막 쉽지는 결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비슷하게들,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공부해본 사람들은요, 영어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쭉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그리고 가다 보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쭉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영어 공부가 어떻다는 걸 아니까. 그게 조금 찔끔하면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다가 어느 틈엔가 훅 해서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지. 이렇게 비행기가 뜨는 거지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왜 아직도 바닥이지 왜 아직도 바닥이지 아예 재미없어. 그리고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멈추면 이만큼 공부한 것이 소용이? 자 이제 이만큼만 달리면 뜰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달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외국어 공부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멈춤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가다가 쟤는 여기서 떴는데 나는 좀 더 걸리나 보지. 그렇죠? 쟤는 옛날에 좀 공부를 더 했나 보지. 쟤는 떴는데 나는 아직 안 되는. 그럼 나는 되긴 될 거야. 가다 보면 뜬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믿냐면 시작할 때를 보면 거기서부터는 참 멀리 왔거든요. 땅바닥을 보면 훅 뜨진 않았어요. 점수가 막 이렇게 훅 오르고 그러진 않았지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참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많이 알게 됐고 글자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아직 점수가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훅 올라가겠지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륙 효과라는 거,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이제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 옛날로부터 잘 나가고 있는지, 저번으로부터 잘 나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게 자꾸 떴는지를 멈춰서서 보고 안 되나 봐 하고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과정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공통영어 하고 난 다음에 파워워드 하는 겁니까? 파워그래머 하는 겁니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파워워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책이에요. 예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래서 저는 공통영어하고 파워워드로 바로 갈 때 참 미안했었고 이게 파워그래머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딱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특강을 참 장시간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에 여러분이 계시는 걸 거예요.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세요. 예.